이르쿠츠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 지도다. (7월 19일) 새벽 4시 50분경의 주정부 청사와 그 주변이다. 주정부 청사 뒤편에 있는 영혼의 불꽃이다. 음력 2019년 6월 17일 새벽 앙가라 강변에서 바라본 새벽 달이다. 앙가라 강변에서 새벽 해돋이 풍경을 즐겨본다. 아침 앙가라강 모습을 영상에 담아 보았다. 강물에 반사되어 보이는 아침 햇빛이다. 보기 드문 광경인 것 같다. 아침 일찍부터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딸치 민속박물관까지의 경로 지도다. 여행 마지막 날인 오늘은 바이칼호 주변에 있는 리스트 비앙카 지역을 둘러본다. 마지막으로 보는 주정부 청사와 키로프 광장 주변의 모습이다. 이르쿠츠크 시청 앞을 지나가고 있다. 레닌 동상이 있는 레닌 광장 앞이다. 오늘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안내인으로부터 들어본다. 오늘 리스트비앙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리스트비앙카는 거기가 어촌이었고 러시아말로 리스트리니차, 리스트 리스트라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도 있고 낙엽송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리니차. 그래서 그 리스트비앙카가 낙엽송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리스트리니차에서 유래를 해서 리스트비앙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 대략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대략 하루 동안과 같이 딸치 민속박물관이라는 곳을 들립니다. 딸치 민속박물관. 이 딸치 민속박물관은 건축학 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건축학 박물관. 우리나라 민속촌과도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이르쿠츠크에 댐이 생기면서 강 밑에 있는 마을들이 수장 위기에 몰리자 보존 가치 있는 오래된 집들을 다 여기 민속박물관에 옮겨놨습니다. 옮겨놔서 건축학 박물관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예전의 집들을 오래된 집들을 다 세기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리스트비앙카 앙가라강이 시작되는 곳 거기 가는 도중에 거기를 잠시 들려서 박물관 투어를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비앙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딸치 민속박물관을 보고 그리고 그 한시까지 가서 러시아 현지식으로
네. 오물 아닙니다. 오물 아니고 러시아 현지식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물은 저희가 그 리스트비앙카 투어를 하고 이제 재래시장도 들리고 할 때 재래시장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칼 호수 몸을 담그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하고요. 손발을 담그면 5년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바이칼 호수가 1월달에 다 얼고 5월달에 다 녹습니다. 5월달이 돼야 그 얼음이 다 녹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칼 호수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이칼 호수 이 서쪽 이르쿠츠크 주쪽은 수심이 깊고 물이 엄청 차갑고요. 동쪽은 큰 강들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모래사장이 많이 쌓이고 모래들이 많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고 물이 따뜻해요. 그만큼 물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발 한 번씩 담궈보실 수 있는 시간도 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이르쿠츠크 시내도 찬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이 이르쿠츠크 시내 같은 경우도 난방이 중앙난방 시스템입니다. 이르쿠츠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러시아는 중앙난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데가 있고 난방가 그 난방이 우리나라 개인 보일러처럼 이렇게 바닥에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벽에 라디에다라고 해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그 난방을 하는 라디에다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뜨거운 물들을 공급해줘서 그 난방을 하는데, 여름에 이제 시에서 그 뜨거운 물 난방도 끊기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난방이 끊겼습니다. 난방이 끊기고 오시기 전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뜨거운 물도 공급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중앙난방 실때 거기 그 물을 데워주는 곳이 그러니까 보수 점검 기간이 여름에 한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그때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요. 난방은 벌써부터 끊겼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데, 그때는 막 찬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이 이르쿠츠크도 찬물이 얼마나 차갑냐면 그 사우나의 그 냉탕 그 물만큼 차가워요. 그러니까 얼음물보다도 더 차가울 정도로 그렇게 차갑습니다. 머리를 못 감아요. 머리를 샴푸를 하고 머리를 헹궈야 되는데, 머리를 한 3초 헹구다가 잠깐 쉬고 그럴 정도로 물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물도 차갑고 여기 물도 그만큼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이르쿠츠크 사람들은 그 2주에서 한 달 물이 공급이 안 되는 보수 정년 기간,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 집집마다 전기 온수기를 달아요. 전망대 어디서 말씀드렸죠. 전망대 올라갈 때는 스키장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올라가면 거기서 뭐가 보이느냐, 바이칼 호수와 앙가라 강이 시작되는 곳, 그것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전망대도 갔다가, 그리고 저희 이르쿠츠크로 시내 돌아와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공항 가는 게 오늘 저희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11시 55분. 그러니까 바이칼 호수로 이동하는 동안 양옆으로 전부 다 시내를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자작나무 숲이 나와요. 자작나무 숲. 전부 다 자작나무예요. 하얀색 자작나무. 여기도 이제 7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공사를 했어요. 확장 공사를 했는데 다 하지 못했고 하다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다 끝날지가 몰라요, 이 공사가. 근데 공사를 해서, 확장 공사를 해서 길이 넓어지고 좋아지고 해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 길이 더 이쁘고 멋있어요. 옆에 나무들이 막 우거져가지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차 다니는 곳이 이르쿠츠크의 첫 번째 댐 위로 차들이 다니는 거고요. 이 댐 길이는 대략 2km 정도 됩니다. 2km 정도 되고, 이르쿠츠크에 있는 첫 번째 댐 1956년도에 이 댐이 건설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배가 하나 보이시죠? 큰 배. 큰 배 전배가 시간의 행정열차 바이칼 호수 구간, 가장 험난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죽고 돈이 많이 들었던 그 공사를 할 때 쓰여졌던 배입니다. 사람들과 그러니까 인부와 자재를 실어 나르고 했던
그 배. 또 한 대의 배가 있었는데 그 또 한 대의 배가 어떤 배냐? 배가 열차를 싣고 넘어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배는 지금 수정돼 버리고 없고 지금 앙가라라는 저 배만 지금 현재 남아있고 저 댐 위에다가 저렇게 전시를 자작나무 숲길인 타이가 숲지대다. 타이가는 북위 50도에서 70도 사이의 지역에 분포된 침엽수림을 말한다. 자작나무로 형성된 숲길을 달려본다. 딸지 민속박물관에 다 왔다. 딸지 민속박물관의 이성지도와 안내도다. 안내인의 설명부터 들어본다. 저기 안에서부터 투어를 하는데 저희는 요걸 걸으려고 조금 걸려 일부러 내렸습니다. 가이드를 하면서 제일 나이 드신 분 가이드를 해드렸던 게 한 5년 전에 91세, 90세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 지리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여기 왔다 가시면서 아론섬 우리가 힘들게 투어했던 것도 다 하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한국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누이야 시베리아에 가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에 그 책의 책 겉표지가 요 길이에요. 이 숲길. 그 숲길을 3명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걸 뒷모습을 딱 찍었는데 그 뒷모습 중에 3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에벤크족의 거주 시설 등에 대한 안내 지도다.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걸어가 본다. 에벤크족의 집에 대한 설명이다. 민족 에벤키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벤키족의 그 유목민족의 옛날 집입니다. 이게 여름집이고요. 겨울 지금도 그 유목민족들이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슬로브를 기르면서 겨울집 같은 경우는 동물 가죽의 털로 둘러싸고 그러니까 저 나무를 또 이동하기 쉽게끔 유목민족이라서 저걸 또 나중에 겨울에 썰매에서 다 싣고 이동해서 또 이렇게 둘러싸고 하는 에벤키족의 집 춤이라고 합니다. 춤이라는 에벤키족의 옛날 에벤크족은 시베리아 북부 지역의 최대 종족이다. 중국 동북부와 몽골까지 분포된 종족이라고 한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주로 술록, 사육과 수렵에 종사하고 있다. 시족 단위로 생활하며 샤머니즘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17세기에는 모피상인 러시아 코사크족의 침략으로 동쪽으로 사할림성까지 밀려난 적도 있다고 한다. 에벤크족의 집인 춤이 있는 곳으로 가본다. 춤 안으로 들어가 본다. 중앙에는 모닥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에벤키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목민족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에벤키족의 장례문화 풍장묘라고 합니다. 풍장묘.
숲 사이로 저 뒤에 안가라 강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면 아주 멋있어요. 이 길을 계속 따라가면 물레방아 전시 건물이 나온다. 회원들의 기념 사진이다. 러시아 사람들의 거주 시설 등에 대한 안내지도다. 보이는 건물은 농기구 등이 전시된 곡물 창고다. 이곳 전시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자, 요 첫 번째 집부터 해가지고 집이 여기 가장 오래된 집이고요. 여기서부터 세기별로 쭉 있는 거예요. 저 마지막 집이 20세기 초까지 쓰여졌던 집입니다. 이게 18세기 초에 지어졌던 집이고 이 집이 가장 오래된 집인데 이 집들이 그러니까 안가라 강에 댐이 생기면서 그 밑에 있던 집들이 수정기에 몰자 보존 가치 있는 집들을 이쪽에 다 옮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집의 첫 번째 집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춥다 보니까 시베리아 춥다 보니까 지상에서부터 집을 좀 높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계단을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집이 있고 그리고 춥다 보니까 창틀과 문틀이 다 작아요. 네,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골집도 마찬가지예요. 목조주택 집 안에 중간에 보시면 전부 다 빼치카가 있습니다. 빼치카가 집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집 빼치카를 중심으로 해서 거실, 주방, 뭐 이렇게 방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도 가보시면 중앙에 빼치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디서 잠을 잤는지 침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한번 또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요 산업이 여기가 모피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야콥 대장 있는 데서 바브르, 이르쿠츠크 상징 동물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바브르라는 이르쿠츠크 상징 동물, 그 동물이 물고 있던 게 담비라고 말씀드렸죠. 네, 모피 산업. 그리고 이 집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수리를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 뒤에가 가죽을 말리는 창고였습니다. 창고였고 또 지붕이 재밌는 게 지붕이 당시에 그 나무로 지어진 목조주택이었는데 지붕 비를 맞으면 안 되겠죠. 가죽을 말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붕을 또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를 반을 쪼개서 그 홈을 낸 다음에 우리나라 기와장 쌌듯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걸 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 왼쪽 집 같은 경우는 농기구들도 있고 농가 있는데 이 집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리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앙가라 강 주변에 규석이 많이 났어요. 규석이 유리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유리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유리 공장에서 만들었던 유리 공예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규석의 질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유리 공장은 오랫동안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두 집 보시고 또 집이 이렇게 끝에 저는 이제 마지막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데는 다 들어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집 보시고 요 규석 유리 공예품 한번 보시고 또 마지막 집 새로 지은 집 있죠? 네. 저거 새로 지은 뭔 집을 지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집 앞에 20세기 초까지 쓰여졌던 집이 있는데 저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략 한 15분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유리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농가주택 주변이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다. 농가주택 창고부터 들어가 본다. 유물과 유리 제품이 전시된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건물 중앙의 빼치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리 제품들이다. 주거용 건물의 애관을 더 자세히 본다. 수몰 지역에서 옮겨온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건물들이다. (18세기) 초의 건물이다. 이곳부터 들어가 본다. 건물 계단이다. 추위 때문에 좀 높게 지상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 출입문과 창문도 좁다. 문에 들어서면 첫 번째 공간과 창고가 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본다. 집 중앙에 있는 빼치카와 그 이의 침실이다. 방 안에 전시된 유물들이다. 부엌에서 본 빼치카다. 집 뒤편 가죽 말리는 창고다. 이곳에서 기념품과 CD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음은 두 번째 집인 19세기 집으로 가본다. 첫 번째 집보다 문과 창문들이 크다. 문이 열려있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기념품 판매점도 가본다. 음료수를 파는 곳으로 가본다. 우리나라의 주막집과 같은 곳인 것 같다. 하얗게 보이는 것이 빼치카다. 세 번째 집인 20세기 초 건물 형태의 집으로 가본다. 집이 좀 더 세련된 것 같다. 집안을 둘러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본다. 부엌과 빼치카가 있는 곳이다. 마지막에 있는 관공서 건물로 가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다. 좌측에는 휴게실, 정면에는 하급 관리 사무실, 오른편에는 관서장 사무실이 있다. 관서장 사무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 초상화다.
러시아 정교의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우리가 평소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있다. 러시아 정교회 앞에서 본 주변 모습이다. 안내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본다. 우리 20세기 초까지 쓰여졌던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점점점 변해요. 어떻게? 집이 조금씩 화려해지죠. 네. 문도 더 커지고 창틀도 커지고 창틀 이런데 문양을 내기 시작하고 집이 점점 화려해집니다.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소나무로 짓는 거예요. 소나무로 짓고 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18세기에 지어졌던 집, 20세기 지어졌던 집이든 간에 이 나무들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가 날씨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빨리 썩는데 여기는 연평균 강수량이 240mm고 비도 잘 안 오고 많이 안 오고 그리고 날이 건조해서 나무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집에도 바람이 통하는 구멍들이 나 있어요. 네, 나무들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쓰였던 이 집 같은 경우는 관청이었습니다. 관청. 네, 관청이었고 집 정면에는 이제 부하직원, 그러니까 오른쪽이 지금으로 치면 뭐 파출소장님, 네, 소장님 방이고 가운데가 그 부하직원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들이 차 마시고 할 수 있는 쉬는 공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광릉사에 가면 그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잖아요. 학교에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 방에 가보시면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 알렉산드르 3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놓고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에게 철도 단장으로 임명하노라라는 임명을 해줬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놓죠. 그리고 이 니콜라이 2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완공했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끌려가서 가족들이 전부 다 처형당합니다. 몰살당합니다. 네. 마지막 황제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어요. 들어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시 보시면 그 파출소장님,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1900년대 초에 근무하셨던 서장님이 지금 다시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다 들어가셔가지고 서장님이랑 인사도 한번 나눠보시고 초상화도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 뒤에 보이는 성 같기도 하고 요새인데, 자 이거는 그 카자흐 원정대. 제가 그 야콥 대장인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 원정대들이 이르쿠츠크를 정복하고 그다음 이런 요새를 지었어요. 요새를 짓고 스파스카이 교회 앞에도 비석이 있었죠. 그 비석 안에 그 이런 요새가 그려져 있었고 우리가 아론섬에서 묵었던 숙소도 이런 형태였죠. 네, 카자흐 원정대들의 요새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요새 중앙에는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었고요. 그다음 문 옆에 양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게 총구멍이에요. 총구멍, 장총. 네. 네.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예전에 쓰여졌던 무기, 총도 있고 갑옷도 있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일 위쪽에는 쌍두독스리 러시아에서 쓰던 문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성화가 있죠. 예수의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를 손으로 이렇게 감싼 모양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감싼 모양.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 안에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그 이 요새를 지었던 카자흐 원정대들의 코자크족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불러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CD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CD 사실 분 사셔도 되고 안 사시더라도 저희도 한번 같이 들어가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USB는 얼마예요? 코사크족 원정대 요새북은 전시 건물들이다. 학교 건물도 보인다. 요새 안으로 들어가 본다. 총구멍이 있다.
유물들을 살펴본다. 코사크족 원정대 요새 모형이다. CD 판매를 위해 부르는 노래도 들어본다. Звучит казачья плясовая песня для танца. 카자 원정대들의 노래를 부를 거고 춤을 출 때 부르는 뭐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Такие песни пели те, кто построил вот эту башню. Но если вам понравилось наше пение, здесь есть записи, и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на память. Спасибо. 이 건물을 지었던 아까 카자 원정대들의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아까 처음에 성가를 불러드렸고 그다음 춤출 때 부른 노래 불러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사람들이 노래 불러주는 거는 이게 CD예요. CD를 팔기 위해서고요. USB도 나왔네요. 그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코사크 원정대 요새 앞에서 본 전시 건물들이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초상화가 알렉산드르 3세의 초상화가 걸려져 있고요. 지금도 수업 중입니다. 그래요? 네, 수업 중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좋은데 방학 아니야? 방학 아니에요. 아직도 수업 중이에요. 선생님이 와서 지금 아직도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떠드시면 안 됩니다. 학생이 없는데. 네,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방 뒤에는 그 여선생님의 기숙사방. 그 남자분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선생님이 들어가지 말면 더 들어가고 싶다니까. 우리 저기 청학동 같이.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판이, 우리나라 옛날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배웠는데 주판을 배웠는데 여기도 주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좀 틀려요. 큰 것도 있고 진열장에 보면 조그만 것도 있는데, 지금도 시골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이 주판으로 계산기 안 쓰고 주판으로 계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식이 좀 틀려서 저희랑 어떻게 틀리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판도 있고, 옛날 학교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브리아트 원주민의 집 뭐라고요? 브리아트 원주민의 집.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하고, 춤은 요게 지금 보신 거고 유르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르타, 브리아티아 원주민의 집. 우리가 그 첫 번째 시내 투어 할 때 두 번째 교회 지붕이 유르타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팔각형 모양. 네, 저 팔각형으로 지어진 브리아트 사람들의 집 유르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내려가시는 길에 왼쪽 편에 있는 집은 겨울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집은 여름집입니다. 그것도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름집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동그랗게 게르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왼쪽엔 남자의 방, 오른쪽에는 여자의 방, 이렇게 옛날
그 브라티 원주민이 살았던 집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앙가라 강변이에요. 네, 강변까지 내려갔다 오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자유시간 학교 건물이다.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다. 재현해 놓은 교실 내부다. 러시아 횡단철도를 놓은 알렉산드르 3세 초상화다. 우리와 다른 주판도 있다. 여선생님 기숙사 방으로 가본다. 유물과 의상을 전시한 곳이다. 의상 전시실로 가본다. 부리아트족 유르트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 주변 시설들을 둘러본다. 좀 더 규모가 큰 전시 건물이다.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본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본다. 좌우에 독립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우측의 생활 공간부터 가본다. 부엌이다. 이곳에도 배치칸은 설치되어 있다. 반대편 생활 공간으로 가본다. 이곳에도 배치카를 설치한 부엌이 있다.
부랴트족의 주거 공간 전시 안내도다. 부랴트족의 주거 시설들이다. 양톨로 덮은 펠트형 유르트다. 이곳에서는 기념품을 팔고 있다. 들어가 본다. 부랴트족의 유물들을 전시한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부랴트족은 바이칼호 주변에 거주하는 몽골족이다. 지금은 주로 러시아 부랴트 공화국에 거주한다. 부랴트 공화국 수도는 울란우데다. 전시 유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무슨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 앙가라 강변 풍경이다. 여름에 거주하는 목조 유르트로 가본다. 유르트 앞에는 남녀 아이들이 몇인지를 표시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유르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유르트 내부에는 가족들의 이용 공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정해진 공간을 표시해 보았다. 겨울철에 거주하는 목조 유르트로 가본다. 내부는 여름에 거주하는 유르트와 같이 재현해 놓은 것 같다. 뒤에서 보는 부랴트족의 겨울과 여름에 거주하는 유르트 모습이다. 미끄럼틀로 보이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 박물관 주변을 둘러본다. 관람을 마치고 버스 탑승장으로 간다.
버스를 타고 점심 식사 장소로 간다. 안내인으로부터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본다. 앞에 석대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그거 못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아트 원주민의 집 앞에 석대들이 하나씩 박혀 있으면 그거는 그 집에는 남자아이가 하나 있다. 두 개면 두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뜻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집에 표시를 했습니다. 유르타 집 문 옆에 나무들이죠. 문 옆에 나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면 나무에다 이런 고리를 만들어요. 홈을 파가지고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또 이 집에는 딸이 하나 있구나, 둘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브리아트 원주민의 집, 러시아 사람들의 집 이렇게 다 보셨고